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주요 이슈 제목으로 옥수수 선물 가격의 신고가를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은 1.2배속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옥수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이제 데일리 차트, 6개월 차트가 현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좀 더 크게 보자면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2013년의 가격을 뛰어넘는 옥수수 선물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상 신고가는 아니고요. 2000년대 초반 중국의 WTI 가입 이후에 올랐던 원자재 가격 상승만큼의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충분히 인플레이션 우려를 적용하기에는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1995년 시기에 옥수수 가격만큼 올라가려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등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보합을 기록하고 있고요. WTI 유가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상승을 지속하였고 달러 인덱스는 100 이상을 여전히 기록하면서 달러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소폭 상승을 하였는데요.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아,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의 나라에서 정쟁으로 인해 폭동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유가의 운송과 그 다음에 생산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덕분에 유가가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고 3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신고가는 아닙니다. 3주 만에 최고치이고 미국 에너지 섹터가 반등을 하였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5% 이상 상승을 하였고요. 옥수수 선물 가격은 9년 만에 최고치 경신, 역시 2013년 이후 신고가, 2013년 가격을 경신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제 2.8%를 기록하였고요. 나스닥은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 큰 부담을 주었고 미국 증시는 보합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은 전쟁 때문에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1% 가까이 낮췄죠. 단순히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식량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등으로 인해서 코스트의 부담으로 인해서 이러한 전망치를 1% 가까이 낮추었다고 하였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올해 미국 군사는 굳건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국제유가는 상승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미국 경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 4대인 곡창지대인 미국,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그리고 중국 이러한 세계 4대 곡창지대가 모두 망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인플레와 인력난 그리고 기후변화, 우크라이나는 전쟁, 아르헨티나 역시 현재 물류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현재 식량이 수출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등 669개 기업의 조업을 재개했다는 소식이고요. 테슬라도 어제 저녁부터 조업을 재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는 100.79로 현재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노리고 있고 박스권 돌파를 위한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인 탐욕 지수는 현재 중립을 위치하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반도체 섹터가 오랜만에 큰 반등을 해줬고요. 엔비디아, ASML, TSMC, 퀄컴, 인텔 등의 에너지 섹터가 상승하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JP모건 등의 금융주가 상승을 하였고요. 유가 천연가스의 상승으로 에너지, 엑슨모빌, 쉐브론, 쉘 등의 에너지 섹터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가격의
신고가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우선 러시아의 돈바스 지역 등의 동부전선으로 병력 집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 신문에 의하면요. 그래서 리비아에서는 폭동 발생으로 원유 생산 및 운송에 차질이 발생했고 WTI 유가가 반응하였고 천연가스 가격도 5%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에너지 정책 등으로 인해서 바이오 디젤 연료로 쓰이는 옥수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옥수수는 바이오 디젤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옥수수 가격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식량 인플레이션은 지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고점인 3%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증시 및 가상화폐 등의 위험자산 시장 불안 요소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요. 미증시는 금리의 상승 속에서 보합으로 마감하였고 달러 지수는 100 이상의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파의 수장인 세인트 루이스 블라드 총재는 0.5% 이상의 금리 인상 계획은 없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0.5% 인상에 대한 제약이 및 지지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일본 보험사들이 미국 국채를 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하고 있는데 일단 3%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상해에서는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의 재개가 시작되었고요. 폭스바겐의 중국 공장들도 다시 재개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성별로 봉쇄와 완화가 개별적으로 이어지는 중인데 상해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푸는 모습입니다. 한국 시장은 어제 사료 및 음식료주들의 강세가 다시 한번 나타났죠. 사료주들이 대부분 상위 상한가 종목을 달성하였고요. 리오프닝에서도 화장품 등의 그동안 눌렸던 리오프닝 섹터에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급이 매우 답답한 장세이고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여전히 팔고 있고 달러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느 정도 오랜만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눌렸던 반도체 섹터 우리 증시에도 조금 이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움직임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주에도 삼성전자가 기관 수급을 들어갔다가 다시 신저가를 기록했죠. 하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여전하지만 다만 상방도 제한적입니다. 시장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전면전 그리고 21일 파월 의장의 발언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소형 테마주 장세이고 에너지, 식량 그리고 일부 리오프닝 섹터에서 반응이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불확실성 여전히 풀린 게 없다. 시장은 조울증 환자와 같으면 예측보다는 대응이다. 하지만 긍정론이 이길 것으로 예상하며 장기 투자자는 밸런스를 조정하고 트레이더는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에너지, 천연가스, 원자재, 사료, 음식료, 조선 기자재 섹터 그리고 원자력, 건설, 건자재, 가구, 빅데이터, 인공지능, 원격 진료 등의 정책 섹터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제 건자재, 건설, 가구 등에 영향을 주는 게 윤석열 인수위에서 부동산 정책은 신정부 설립 이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살았다고 볼 수 있고요. 원자력도 현재 이제 원전 1, 2호기의 가동 중단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가동 중단 해제 여부에 따라서 다시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8% 반등하고요. 비트코인도 1.92% 반등하였고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0.33%로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기타 뉴스를 말씀드리면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에서 20일부터 전국 건설 현장 셧다운을 한다고 합니다. 즉 가격을 올려달라 이 얘기고요. 즉 강판, 후판가 인상 존짐에 자동차와 조선 업계가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차가격 인상이 예측이 되는데 아무래도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철강 가격도 오른다면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사장께서는 미국에 출장을 나서서 파운드리 핵심 고객사를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파운드리 현재 수율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의 대부분이 계열사라는 이제 분석이 이제 나타나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외국인의 리포트가 많은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중국의 비아디 참전이 없다라고 이제 정영월 쌍용차 관리인이 밝혔고요. 인수대금 4,10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BYD가 참여하지 않을 것, 그리고 여태까지 BYD에서 언급이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35%의 발전 전환 효율 태양 전지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고요. 역시 LG 디스플레이의 차세대 폴더블 업계로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여행이 크게 이제 부각되지 못하는 이유가 PCR 비용이 100만 원이라는 소식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뉴스이고요. 그 다음에 CDC에서 한국 등 90개국의 코로나 경보 최고 단계를 여행 금지에서 해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켓컬리 등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익 개선의 발등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상황이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뉴스. LG 엔솔이 인도네시아의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고, CATR도 인도네시아에서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에 무료 게임의 광고를 도입하고 있다는 검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번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함으로써 메타버스와 게임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차 그러면 올해 말부터 모든 신차에 현대차의 독자 OS를 탑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대 오토이버를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한국형 달 탐사선이 8월 발사한다고 하네요. 달 탐사선이 스페이스X 로켓을 실어서 달에 탐사한다고 하는데, 달 자원 확보 초석을 다진다고 하고, 8월 일정주로 이제 우주항공 섹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다시 소형 원자로인 SMR의 건설에 착수했다는 소식인데, 우리나라 원자로 종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늘의 일정은 중국의 시한부모 봉쇄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점, 거래소에서는 미 필라델피아 리버리지 ETF 상장한다는 점,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넷플릭스, IBM, 존슨앤존슨, 로키드 마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얼성원전의 자료 삭제인 3차 공판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내일 일정입니다. 상하이의 부분적 봉쇄 이제 시작 예상일이고요. 중국의 4월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주 미국의 중국 인문은행에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지만 대출 우대금리는 인하할지 관심을 기울이시면 되겠고, 테슬라, 램리서치, ASML, 알코아, P&G 등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날이 21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3월 기초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4x4 공모전과 스포츠 서울 상장 폐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불안정하고요. 우리 현재 체감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시면서 주식시장을 길게 보시고 투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